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푸조 뉴 508 SW입니다. SW는 508의 외관 버전이고 바로 얼마 전에 국내에 출시가 됐죠. 국내에서는 예전부터 외관의 인기가 거의 없었고 과거에 비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외관의 수요가 많이 감소된 상태죠. 하지만 유럽, 특히 서유럽 쪽에서는 여전히 외관의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이 508이 속한 세그먼트에서는 판매의 절반 이상이 외건이라고 하니까 라인업에서 외건을 빼놓을 수가 없죠. 508은 엔진 두 가지에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이 SW는 2리터 디젤에 GT 라인 한 가지만 판매가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의 상품성에서 가장 강점이 바로 스타일링이에요. 508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면 디자인이 참 잘 나왔어요. 특히 그 양쪽 사이드에 배치된 주간등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사자의 송곳니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 훨씬 더 스포티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죠. 참고로 이 508은 검은색 못지않게 흰색도 꽤 잘 어울립니다. 확실히 검은색에 비해서 이 흰색이 차가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차체 사이즈는 508과 거의 동일합니다. 전장만 조금 늘어나고 휠베이스, 전폭, 전고는 508과 동일한데 전장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 뒤쪽에 스타일링 때문에 그런지 차가 좀 더 납작해 보이죠. 옆에서 보면은 저 지붕 라인이 뒤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실루엣이. 앞모습만큼이나 뒷모습도 개성이 있죠. 뒷모습은 실제보다 폭이 더 넓어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아래쪽으로 낮게 내려온 범퍼가 눈에 띕니다. 테일게이트에는 따로 SW라는 배지가 붙지 않고요. 508과 GT라인, 트림, 로고만 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외건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범퍼 아래쪽의 그 디자인 형상도 꽤 스포티하죠. 요즘에는 예전만큼 외건들이 짐 공간 확보보다는 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더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 508 SW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08도 디자인이 좋았지만 그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 SW가 좀 더 끌리는 디자인이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 사이즈는 235에 45와 18입니다. 이 차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 약간 좀 크게 느껴지지만 그 스타일링 면에서 보면은 딱 맞는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에 푸조는 안팎 모두 디자인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 508 역시도 그래요. 실내 디자인이 꽤 멋있습니다. 소재도 전반적으로 좋아졌고요.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의 그 가로 라인이 좌우로 끝까지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까지 적용된 이 소재도 대체로 균일한 편이에요. 저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카본 패턴을 적용을 했는데 저것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보이긴 합니다. 보통 자동차의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운전자 쪽으로 조금 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508 같은 경우에는 그 틀어진 각도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의 위치가 조금 낮긴 하지만 눈에는 좀 잘 들어옵니다. 아쉬운 거는 이 모니터의 크기인데 패널 자체의 크기는 넓지만 실제 크기는 8인치 정도라서 요즘의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니터의 크기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좌우의 여백이 좀 많이 남습니다. 모니터는 돌출형 타입인데 잡고 흔들어 보면은 약간 흔들림도 있기는 하지만 소리도 조금 나긴 합니다. 요즘 나오는 푸드차들이 대부분 같은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 밑에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을 쫙 배열을 해놨죠. 그래서 이게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고 눌렀을 때의 작동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은 공조양치 화면이고요. 이 공조양치를 껐다 키는 거는 이 밑에 있는 버튼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화면을 보면서도 할 수 있지만 이 바람색이라든가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자주 사용을 하신다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버튼을 누르면은 차량과 관련된 메뉴로 이동을 하죠. 차량 설정에서는 이렇게 주차와 헤드라이트, 편의, 안전 4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메뉴는 뭐 다른 PSA 차들과 동일합니다. 무드라이팅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내 무드등의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저 파란색 자체의 그 색깔이 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시보드 중간과 그 도어 트림 쪽에 무드등이 마련이 됩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질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요즘 신차들의 평균에 비하면 그 이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오토 모드와 줌뷰, 기본뷰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안에 있는 기능성은 그렇게 또 썩 나쁜 편은 아니고요. 이 아래쪽에는 공조양치와 관련된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는 있는데 통풍은 없습니다. 기어 레버 앞에는 시동 버튼과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PSA는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이 시동 버튼이 약간 좀 길게 눌러야 되죠. 꺼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이렇게 짧게 한번 누르면 시동이 꺼지는데 PSA는 약간 좀 길게 눌러야 시동이 꺼집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표준, 스포츠 4가지가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 더 드라이브 모드 버튼 누를 때 이 기어 레버가 약간 좀 간섭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내의 다른 버튼에 비해서 이 드라이브 모드는 좀 더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기어 레버는 다른 푸조차는 물론 시트로행, DS까지 같이 쓰는 디자인이죠. R&D는 앞뒤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는 위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M 버튼은 수동 모드입니다. 시선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는데 특히 기어 레버 옆쪽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쓰였죠. 이 옆에는 수납 공간인데 이게 딱 핸드폰 하나 놓기 좋은 그런 공간이에요. 이 수납 공간이 좀 길기도 하지만 좀 깊은 편이죠. 그래서 핸드폰은 물론 다른 물건까지 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소재가 좀 딱딱하죠. 기어 레버 뒤쪽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여기에도 대시보드와 같은 색의 조명이 들어갑니다.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좌우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이게 500mm를 세워서 닫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눕혀서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 보는 것보다는 그 전체 용량이 좀 큰 편입니다. 센터 패시아 뒤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고요. 여기에 USB도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도 그렇지만 USB의 위치가 이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USB나 핸드폰을 넣고 빼기가 좀 안 좋죠. 운전대에는 푸조 특유의 디자인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 이 푸조의 운전대를 보면은 뭐 게임기 같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른 차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특징적인 디자인이죠. 보기에도 스포티하고요. 차 크기에 비해서 운전대의 지름도 상당히 작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감각은 꽤 좋습니다. 림의 굵기가 적당하기도 한데 운전대를 잡으면은 엄지손가락에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손에 딱 잘 닿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크루즈 컨트롤은 스티어링 컬럼 뒤에 있는 그 레바의 버튼으로 조절을 하죠.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이 변할 때의 움직임도 자연스럽습니다. 좀 느리긴 하지만 전환될 때. 계기판 디자인은 퍼스널과 최소, 다이얼, 주행 이렇게 4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퍼 레버 끝에 있는 둥근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트릭 컴퓨터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디지털 속도계가 움직일 때 숫자가 1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약간 좀 타이트한 편이고요. 아마 좀 작다고 느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것과는 달리 좌우를 지지해주는 기능성이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좀 코너를 빠르게 돌 때는 저 측면, 특히 허벅지를 받쳐주는 저 사이드 볼스터가 그렇게 잘 지지를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시트 가죽의 질은 그렇게 썩 좋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좀 뻣뻣한 편이에요. 따로 쿠션의 앞부분을 확장해주는 기능은 없지만 그 길이는 괜찮은 편이고요.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는 마사지 버튼입니다. 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시트 옆에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모니터에 이 메뉴가 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세기는 약, 중, 강 3가지고요. 이 메뉴는 총 5가지네요. 고양이발, 스트레치, 웨이브, 요추, 어깨 이렇게 5가지인데 지금이 고양이발인데 이게 꼭 느낌이 어떠냐면은 고양이가 그 꾹꾹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거와 좀 비슷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어깨가 가장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이 차가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유리를 내렸을 때 좀 더 스타일리시하긴 하죠. 그리고 다른 차들과는 달리 유리를 끝까지 내렸을 때 이렇게 앞쪽에 조금 남아요. 그 1열 유리가 이렇게 남는 차가 거의 없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도어 포켓의 이 부분은 좀 마무리가 좀 거칠어요. 2열의 거주성에 비해서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입구는 꽤 큰 편이에요. 실제로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1열은 전체가 다 열리니까 스타일리시한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남으니까 뭐 문을 열었을 때 약간 좀 이상해 보이죠. 2열의 전체적인 거주 공간은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성인이 2열에 앉으면은 좀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치트 사이에 주먹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거기다가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도 좀 서 있는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등받이 부분이 좀 튀어나온 느낌이어서 등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머리 위 공간은 또 넉넉한 편이에요. 보통은 머리와 천장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차는 하나가 들어가고도 좀 남으니까 무릎 공간과는 달리 머리 위 공간은 좀 넉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천장을 보면은 그 머리가 닿는 부분을 좀 움푹하게 파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무릎 공간은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이 시트 밑으로도 신발이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이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는 뭐 아이들만 탄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성인이 주로 탄다면은 조금 좁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USB 단자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암레스트를 펼치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키스로 구멍도 있죠. 트렁크는 총 3가지 방법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키로도 되고, 그리고 사람이 직접 가서 버튼 눌러서도 되고요. 트렁크 개폐는 원터치이고요.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GT라인과 비교를 해보면 508은 트렁크가 수동이었는데 이 SW는 전동식이 적용이 됐네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30리터고요. 세단과 비교해보면 42리터가 더 큰 거죠. 트렁크는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단순히 짐을 넣고 뺄 때의 편의성만 보면 SUV가 더 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2열 시트는 여기서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원터치로 접을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용량이 1780리터까지 늘어나고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 접었을 때 저 2열 시트의 각도가 좀 많이 서 있는 편이죠. 예, 지금은 에어컨은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보통 디젤차의 평균 정도입니다. 엔진 소리가 또렷하게는 들리지만 그렇게 귀에 거슬릴 정도의 볼륨은 아니고요. 반면에 에어컨 끈 상태에서도 이 진동이 좀 있는 편이에요. 운전대로의 진동은 별로 없는데 시트로 좀 있어요. 특히 이 등받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저 등이 닿는 부분 쪽에서 그 진동이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켜면은 진동이 좀 더 늘어나는데 이거 역시도 그 시트 쪽의 진동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공회전 때 정숙성은 괜찮은데 진동 대책은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후방 카메라 화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더 떨어지죠. 이게 좀 흐릿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디젤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거는 508 GT 라인과 같이 쓰는 엔진이기도 하지만 다른 PSA 차들에도 같이 쓰고 있는 유닛입니다. 최고 출력은 177마력이고요. 그러니까 508 GT 라인과 동일한 거죠. 근데 처음에 운전을 했을 때 508 GT 라인보다 훨씬 더 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동일하지만 하체의 세팅이 달라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508 GT 라인은 좀 더 스포티하게 좀 긴장감이 느껴지는 하체의 세팅이고, 이 SW는 같은 파워트레인이지만 그에 비해서 좀 더 여유롭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체가 좀 더 부드러운데 저는 이것 때문에 주행 질감이 좋은 것은 물론 승차감도 요 SW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508 GT 라인은 간단하기도 하지만 좀 신경질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서 승차감도 떨어지고 좀 운전하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락하고 승차감도 좋아요. 물론 승차감이야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SW가 좀 더 승차감이 좋다고 느낄 확률이 높죠. 이 차는 전반적인 방음은 좀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진동은 좀 있지만 공회전 때 주행할 때 이 전반적인 방음은 지금 이 도로를 86km로 주행을 해도 타이어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긴 하는데 18인치 휠이고 파일럿 스포츠 4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풀엠레스 도어 쪽에서 가끔가다 좀 잡소리가 생겨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안 생겼는데 오늘 생기네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속 주행할 때 바람 소리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진동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게 아쉽긴 한데 전체적인 방음은 괜찮고요. 보통 공회전 때 또 진동이 있으면 주행할 때도 진동이 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급가속이 아니라 천천히 가속을 해도 뭐 바닥이라든가 가속 페달로 전해지는 좀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대시보드 쪽 약간 뭐 그 뚝뚝하는 소리 있잖아요. 크진 않지만 그 소리도 좀 여기랑 저쪽에서 좀 들리긴 합니다. 이런 잡소리 같은 경우에는 508 GT 라인은 그때 겨울에 시승을 해서
잡소리가 조금 더 날 수도 있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얘보다는 좀 덜 났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실내에서 나는 잡소리가 좀 있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코너 돌 때의 그 움직임이나 거동은 508 GT라인과 뭐 거의 같습니다. 코너 돌 때 그 느낌이 되게 날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높게 나는 건 아니지만 그 코너 돌아 나갈 때 그 움직임이 날래다라는 표현이 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언더스티어도 거의 안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코너 돌 때 좀 타이어의 역할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508 GT 라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티어링 휠이 작잖아요. 그래서 코너 좀 빠르게 돌아갈 때 그때도 좀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꼭 스포츠 드라이빙이 아니라고 해도 일반적인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이렇게 좀 지름이 작은 스티어링 휠이 조작이 좀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 잡았을 때의 그 그립이 좋은 건 또 덤이고요.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하자면 확실히 타이어의 역할이 크긴 큽니다. 방금처럼 코너 정점에서 점점 거기는 타이어의 그립이 모자라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도 타이어의 그립에 또는 스티어링 휠 돌릴 때 손으로 느껴지는 그립감이 있잖아요. 그게 좀 여유가 느껴져요. 그리고 코너 빠르게 돌아도 웬만해서는 언더스티어가 잘 안 나네요. 이 차의 가속력은 같은 엔진의 508 GT 라인과 거의 뭐 같거나 조금 느립니다. 사실 무게 차이도 뭐 몇십 킬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타이어도 같고 그러니까 가속력이 비슷한 게 당연하죠.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제로 200까지 가속 시간을 보면은 뭐 거의 같은데 얘가 약간 좀 느린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세단과 가속력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 177마력 디젤 엔진의 그 승용차 보디 치고는 가속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평균적인 수준 또는 그보다 좀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가 그 가속 페달 초기 처음 밟았을 때 그때는 반응이 괜찮은데 이제 가속을 하려고 이제 꾹 밟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나가는 느낌이 뭔가 약간 좀 허당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디젤 엔진 하면은 급가속 했을 때 처음에 느껴지는 그런 뭉클하는 토크감이 있잖아요. 이 차는 그게 좀 약해요. 그 요즘에 PSA 차들 또는 다른 디젤 엔진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킥다운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좀 수치 대비해서 좀 약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계속 밟고 있으면 잘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밟았을 때 그 느낌에 비해서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올라가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8단 변속기가 적용된 다른 푸조 시트로행 차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90 정도로 달리면은 톱기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7단으로 계속 달리죠. 이 상태에서는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해도 8단으로 넘어가지가 않고요. 이 M 버튼 눌러서 수동 모드 전환을 한 다음에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8단으로 들어가죠. 8단을 넣으면은 당연히 이 회전수가 조금 더 내려가고요. 90km로 8단이면 회전수가 한 1200, 1300 rpm 정도 되는데 이게 회전수가 너무 낮아서 그 D 모드에서는 그냥 7단까지만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외건 하면은 짐을 좀 많이 싣고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꽤 좋은 타이어를 끼워놔서 그 스포티한 드라이빙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어요. 푸조 하면은 원래 하체 세팅이 좋잖아요. 핸들링 좋고. 근데 타이어까지 좋으니까 회전할 때의 재미가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 ISG 때 엔진이 시동 온오프 되잖아요. 그때의 진동 또는 차체의 움직임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신차들의 그런 평균에 비해서 좀 움직임이 좀 큰 편이죠. 얼마 전에 했던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재시동될 때 차체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얘는 좀 좌우로 움직여요. 어쨌든 ISG로 엔진 재시동될 때 그 차체의 움직임은 좀 승차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이 차는 회전수가 대략 한 2000rpm 이하에서는 전체적인 볼륨이 그 노멀한데 대략 한 2500rpm, 3000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소리가 좀 이렇게 굵게 변하죠.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 엔진 음색이 거의 한 뭐 2배 이상 커지는 것 같은데
흔히 말하기를 뭔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음색으로 세팅을 한 것 같죠.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엔진 소리는 눈에 띄게 확 두드러지는데 앞으로 나가는 건 동일해서 뭔가 좀 더 밋밋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으로 주행할 때 전체적인 바람 소리는 고르게 나는 편이에요. 보통 프레임레스 도어 하면은 이 문틈에서 바람 소리가 좀 더 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의 안정감 또는 직진성도 꽤 좋은 편이고요. 주행할 때는 이 운전대의 무게가 좀 무거운 편에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운전하면은 운전대가 좀 무겁다고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확실히 푸조차는 회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회전할 때 또는 코너링 할 때 차가 뭔가 불안정하고 그러면은 그냥 몇 번 하고 마는데 이 차는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같은 타이어 사양의 508 GT라인과 비교하면은 얘가 좀 더 지금이 스포티하다고 느끼는데 그거는 좀 계절 차이 같죠. 왜냐하면 그때는 1월이었고 지금은 한여름이고 타이어 그립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계절에 따른 그립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속 주행 연비는 시속 90에서 대략 한 23에서 25리터당, 시속 110에서는 20km 내외로 나옵니다. 이게 뭐 타이어 사양도 같으니까 그 세단과 거의 같고요. 실제로 복합 공인연비도 동일하죠. 차로 유지 성능은 대체로 중앙을 좀 잘 지키는 편이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왼쪽으로 조금 붙는 경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로 중앙을 좀 잘 지키는 편입니다. 유지 시간은 대략 한 15초 정도가 되는 것 같죠. 한 15초 정도 지나면 방금처럼 스티어링 휠 잡으라고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어제 오늘 해보니까 지금처럼 좌우 차선이 흐려진 곳에서도 중앙을 좀 잘 잡는 편이고요. 반대로 여기 지나면은 이제 차선 한쪽이 흐려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갈 때 잘 못 잡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쪽으로 벗어났고요. 오늘은 이쪽으로 벗어나네요. 다른 브랜드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차로 유지 장치는 말 그대로 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운전할 때 시야는 전체적으로 좋은 편인데 저는 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사이드 미러의 크기가 조금 좀 작은 감이 있죠. 뒷유리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후방 시야도 약간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뒤를 보면은 이 룸미러가 좀 남아서 저는 룸미러의 크기를 조금 더 줄여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은 요것 때문에 그 전방 시야가 약간 좀 제한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룸미러의 위치가 좀 낮기도 하고. 어제 오늘 뉴 508 SW를 시승을 했습니다. 508 외건은 사실 이렇게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입하는 그런 동기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평소에 좀 짐을 많이 실을 일이 있고 하지만 SUV 같이 높은 차는 싫고 승용차와 같은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508 SW가 적당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508 SW가 508 세단보다 디자인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놓고 봐도 만약에 508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세단보다는 저는 SW가 훨씬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매력적인 구석이 더 많죠. 다른 말로 하면은 디자인 면에서 끌리고 여기에 그 적재 공간은 보너스인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세단과 동일한 편의 장비와 주행 성능, 뭐 연비까지 거의 같으니까 디자인은 더 좋고 트렁크는 더 넓고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높긴 하죠.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세단보다는 좀 더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그 공회전 때 시트로의 진동이 있고요. 주행할 때도 그 고단 기어로 저회전에서 이렇게 가속을 할 때도 사실 조금 진동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DL 차들한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내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들리는 잡소리가 있는데 아까는 이쪽에서 좀 잡소리가 생겼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쪽과 저 2열 시트 쪽에서 잡소리가 좀 간헐적으로 발생이 됐거든요. 이거는
시승차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없는 것도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지금 여름이니까. 예, 이로써 푸조 뉴 508 SW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